2부 중증검찰센터는 김규현 변호사 모시고요.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김남일 기자 모시고 오늘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두 분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우선 김남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 시간 함께하던 김정환 변호사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뽑아가지고 김정환 특집 한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날은 이제 돈가스 특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재미가 없네요. 협찬이 들어오나요? 전혀 없습니다. 돈가스를 드시러.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이 공판기일 변경을 했습니다. 5월 15일로 잡혀 있었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뭐 지금 기사 나오는 얘기들 말고 뭐 법조계에서 더 들리는 이야기라든지 혹시 더 뭐 어떤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좀 뭐 들려온다기보다는 그냥 김규현 뇌피셜. 뇌피셜 네. 제일 좋아요 이런 게. 해보시죠. 원래는 파기 자판이었어요. 처음에 이게 다 뇌피셜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이었습니다. 근데 대법관 10명 중에 이제 한 몇 명이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타협을 봐가지고 파기 환송을 한 거죠. 그게 이제 5월 1일에 있었던 일이다. 근데 파기 환송하기 전에 이게 고법으로 내려가면 어느 재판부로 갈 건가를 다 계산해보고 내렸겠죠. 그래서 저기로 갈 거다. 저 친구는 믿을만해. 네. 그게 형사 7부였고. 네. 그리고 딱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기일 15일로 지정해버리잖아요. 역시 잘했어. 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 민심의 반발이 장난 아닌 거죠. 이러다가는 우리 대법원이 없어지겠다. 그러다가 이 속도전을 하다 보면 또 삐끗합니다. 이미 대법원 내규를 어겨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러다가 이제 형사소송법까지 어기게 생긴 겁니다. 네, 그럼 탄핵되거든요. 탄핵되면은 내가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해보면 탄핵하면은 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데 헌재는 대법원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내가 탄핵되겠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회군하듯이 위화도 회군하고 회군해가지고 그래 연기시키자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승복선언이 아니고 플랜 B라는 거죠. 플랜 B다. 네. 플랜 B는 뭐냐면 대선 전에 우리가 날리는 거는 포기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탄핵 안 당하고 우리 임기를 끝까지 지키면서 차기 정부를 끝까지 괴롭힐 거다. 그럼 지금 우리 김규현 변호사 뇌피셜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공판기일을 바꿨다라는 거, 대선 이후로 미뤘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탄핵을 피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일 뿐, 우리 흔히 말하는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의 그 불소추특권 관련된 이슈는 거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음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계속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기회만 된다면. 지금 또 뭐 법무부에서도 뭐 그 재판정지 법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지금 학자들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 갑자기 뭐 정지가 안 된다. 그런 이런 소리에 지금 들불을 군부를 막 떼고 있어요. 요거는 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일종의 빌드업이죠 이게. 좋습니다. 우리 김남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재판기일 관련해서 뇌피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뭐 국민이나 아니면은 뭐 특검 얘기 아니면 청문회 뭐 특검 수사까지 거론된 상황이라 대법원과 지금 서울고법 형사 7부가 뭔가 다이렉트로 뭔가 내통을 했다라기는 어렵고 사실 서울고법 판사들이 전통적으로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정무적입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나중에 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렇죠. 마지막 교두보거든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자리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좋은 말로 하면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나 그게 더 궁금하네.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걸까? 얍삽하다? 법꾸라지죠. 법꾸라지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좀 자막 달아주세요. 아마 뭐 국민들이 정말 주말 거치면서 엄청나게 이제 들불처럼 일어났고 뭐 정치권이도 그렇고 내부에서 판사들도 실명으로 정말 직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를 갖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면은 모든 길을 열고 그걸 캐치를 못하면은 서울고법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형사사건 담당 서울고법 판사가.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연기해야겠다. 이거는 아마 그냥 연휴 내내 아마 쉬지 못하고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연기해야 되는데 이게 연기하면 또 대법원에서 뭐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 머리를 굴렸을 텐데 결국에 연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는 다만 이제 여기서 가장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서울고법 형사 7부의 그 재판기일 연기 결정이 대법원을
이른바 사법 싱크홀에 그냥 빠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연기하면서 이유가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자의 준중한 선거운동 기회와 그리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연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갖다 뒤집으면은 대법원이 대법원은 그러면은 예. 그럼 당신들은 뭐야? 선거운동 기간에 이거 재판하라고 밀어넣었잖아.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공정한 기회 안 주려고 했고 재판 공정성 논란은 이미 자초한 거야? 예. 초래한 거야? 이 논란이 비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재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거 기간에만 5개 정도 예. 기일이 잡혀 있는데 거기도 다 매기는 발언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재판부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공판기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래요. 예, 제가 그 보도는 보지 예, 못했습니다. 그 제가 요청을 한 했는데 수순이죠. 예. 그 따지고 보면 아니 너희들은 그럼 선거운동인 거 모르고 그날 잡아? 그러니까. 아니잖아. 알면서 잡은 거죠. 가깝게는 5월 13일, 27일, 5월에만 지금 몇 개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6월 3일 선거 당일에도 지금 재판이 잡혀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경우가 보통 그럴 경우 이제 법조인들이 아니 그러면은 대선 이후로 미루면 그걸 또 정치적이라고 비판하지 않느냐. 아니 근데 그럼 알면서 그러면은 선거운동 기간 잡은 거는 정치적 아닙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냐가 이제 나중에 이 유축이 가능한 거죠. 유추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형사 7부 이재권 판사 그리고 뭐 형사 2부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 다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공판기일이 변경된 것에 있어서 가장 큰 혹은 주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두 분 다 얘기해 주셨던 거는 지난 연휴 사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민심 같은 그렇죠. 예,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에서도 그 실명으로 판사들이 비판하는 뭐 글들을 코트넷에 올리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판사나 재판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엄청나게 미칩니다. 엄청나게? 예, 법원이 공식적으로는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판결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지만 속으로는 뉴스 다 보고요. 댓글 다 읽습니다. 이 사람. 댓글도. 예, 그리고 간이 콩알만해요. 콩알. 그래서 이제 예. 들불처럼 일어나고 뭐라고 막 하고 심지어 법원 내에서도 막 코트넷 게시판에 자기를 까는 글이 막 올라오면은 오 이렇게 아 그래요? 아, 이거 웃긴가요? 네. 사람 점잖은 줄 알았는데. 원래 법조계가 그 예, 동료 그런 게 평가에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거든요. 예민하다.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성적을 가지고 매겨서 뭔가 시험에 붙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 하면서 그 안에서도 뭔가 연수원 성적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이 엘리트 코스라든지 출세 코스가 정해지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해? 내가 이런 걸로 욕먹어? 내가 이런 걸로 욕을 먹어야 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말씀하시기가 하는 게 그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죠. 그리고 판사들이 더해요. 검사, 변호사보다 더한 게 검사들은 뭔가 무죄가 나오거나 자기가 결정한 것들이 뭔가 뒤집히면 예.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요. 벌점 받고. 아 그래요? 네, 그거 받기 싫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판사는 사실 1심, 2심 판사가 내가 판결한 게 상급심 가가지고 바뀐다. 파기되고 바뀌더라도 불이익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자기가 판결한 게 2심, 3심 가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계속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일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표 같은 거 신경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불이익도 없는데 자기 판결 파기되면은 엄청 타격받아요.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왜 평소에 이제 100점 받던 애들이 한 개 틀렸다고 막 울잖아요. 우리는 봐도 이해를 못하는 일이거든. 혹시 성적 떨어졌다고 운 적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학창 시절에 성적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판사는 자기 판결 파기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자면 혹시 형사칠부의 이재권이라는 부장판사 뭐 이렇게 뭐 세평 같은 게 들리는 게 있어요? 그 이재권 부장판사로 그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결정됐다고 발표한 게 5월 2일이었잖아요. 2일 날, 다음 날, 예. 바로 다음 날. 그날 저녁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 약속 자리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현직 검사한테서 제본 거죠. 이재권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검사가 제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한번 들어 자기 사건이 끄은 거죠. 유죄 났던 걸 무죄로 끄어버린 건데. 검사 입장에서는 약간 맺힌 게 있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꽤나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나 봐요. 말이 많았던 한마디로. 야 이걸 어떻게 무죄로 돌릴 수가. 그게 뭐냐면 2018년 지방선거 때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전 장관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은 문대림 의원이 둘이 이제 제주 후보로 붙었는데 그게 1심에서 뭐냐면은 이 원희룡 캠프 쪽 사람들이 지인에게 들었다면서 문대림이 당내 경선에서 이긴 직후 사업가들과 골프장에 갔다. 이런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다며 그걸 갖다 이제 푼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 문대림 후보 측에서
아니요. 원희룡 쪽에서. 원희룡 쪽에서 고소를 문대림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이긴 직후에 저 골프장 갔다 사업가들과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리스크하잖아요. 선거 기간에.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기소가 됐는데 1심은 원희룡 쪽 캠프 사람들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허위사실 유포 맞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지인에게 말이야 들은 말 가지고 사실 확인도 안 되고 한 걸 갖다 그렇죠. 주장했다고. 근데 2심에서 그게 무죄로 뒤집히거든요. 무죄를 줬던 사람이 이재건 판사고. 예, 이재건 판사인데 이유가 이게 지인에게 들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이다. 지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나 보네. 그리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그때 뭔가 카드나 뭐 골프장 카드 결제 내역까지 다 뒤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나왔다 했더니 이재건 부장판사가 쓴 거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온갖 가능성을 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건 안 보고 하느냐. 그러면서 무죄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나중에 이제 무죄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때 그러면 그 기소를 진행했던 공소유지를 했던 검사가 제보를 했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검찰 내에 너무 특정이 되니까. 검찰 내에 그런 이제 평가 판사전 평가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무슨 뭐 판사 사찰했다 도는 것처럼 이제 뭔가 이 판사는 피해라, 이 판사는 조심해라, 이 판사 이상하다, 이 사건 저 판사한테 가면 뒤집어진다, 뭐 이런 서로 간에 공유되는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 이제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야 이재권 뭐더라 하더니 그 사람이네 하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안 비밀이죠. 원희룡 전 장관의 제주 일고 후배다. 예. 지금 댓글창에 이미 제주도 고등학교 후배, 원희룡 고등학교 후배 이런 댓글 쭉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제보로 들어오고 알려지게 되고 뭐 그러면서 연소는 23기로 알고 있는데 뭐 보통 동기들은 뭐 대법관이 된 사람들이 3명이 있다 그래요. 23기면 윤석열. 예. 그렇군요. 예. 참 그런 거 외우고 다니면 피곤할 것 같긴 하다. 근데 그런 것도 잘 외우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하긴 뭐 저는 그런 걸 잘 법조계가 말했듯이 성적과 서열에 민감해서.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이분은 지금 사실은 대법관이 되기에는 좀 늦은 그런 상황인데도 마지막 기회로 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태세를 전환함으로써. 나 봐 이렇게 공정해. 이런 좀 태도. 지금 다른 재판부까지 다 매기고 대법원까지 매기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 참 오묘하네요.